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심리학 복습하기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 마틴 셀리그먼 교수님이 얘기했던 긍정심리학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피상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와닿지 않고, 뭐랄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뿐만 아니라 거의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어떤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셀리그먼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특성이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까지 다뤘던 주제들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들이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밀접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셀리그먼 교수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뉴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원래는 철학을 이제 전공을 한 다음에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제 철학에 재미가 없었는지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이고 우리 실생활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땁니다. 심리학 박사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철학과 심리학 아주 연관성이 깊죠. 사회학도 연관성이 깊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학문들이 다 간학문적인 느낌으로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걸 다 아실 텐데 어쨌든 철학 전공에서 심리학 박사로 돌려서 학위 따시고 뭐 교편 잡아가지고 교수로서 심리학을 가르치시고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 마틴 셀리그먼 교수님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분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비관론에 대한 대항책으로서 긍정적인 이러한 강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제거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긍정적인 것을 뭐 하는 거?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정적 에너지는 긍정적 에너지와 강화에 의해서 억눌릴 것이다, 억제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얘기를 하신 건데 그래서 뭐 이 셀리그먼 교수님이 1942년생이니까 현재 살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따로 뭐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찾아보신다면 궁금하셔서 찾아보신다면 생존해 계신지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행복한 사람들의 이러한 특징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러한 생각들이 왜 일어났는가? 화면이 좀 뿌여서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2차 세계대전이 1944년, 45년쯤? 그쯤에 끝나죠. 정확하게 이제 44년인지 45년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자, 2차 세계대전이 그 당시에 끝나면서 사람들은 우울증이라던가 전후 시대에 대한 걱정, 고민, 그리고 이제 앞길의 막막함 같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불안 같은 거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전후 세대가 겪었던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던가 여러 연구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인지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야, 무슨 뇌구조를 연구하고 뭐 그런 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어지러워하는 것들을 일단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먼저 중요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연구와 어떤 이러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러한 수단을 찾으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였겠어요? 전후 세대에게는. 행복이겠죠. 항복이 아니라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어떻게 다시 인간의 삶에 들여올 수 있는가 이건데 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러면은 왜 그러한 전후 세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디서 유발되는가 해서 우리가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그 유명한 뭐예요? 런드 헬프레스니스라고 그래야 되나? 영어로 학습된 무기력. 이 학습된 무기력 개념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울증 같은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우울증 같은 질병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악순환적으로 자꾸 비관적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냥 우울하다 그리고 그냥 끝나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잠깐 드는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우울한 생각이 결국에는 태도 자체를 비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무기력이 일상화돼가지고 학습이 돼가지고 뭘 해도 다 그냥 부질없는 것 같고 힘이 없고 기운이 안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1980년대 치료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이 셀리그먼 교수님은 심리학적인 어떤 치료법을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조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여러분들 철학 공부하신 분들 아실 텐데, 이게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죠. 갑자기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왜 하냐. 연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던 이 행복한 삶을 찾는 일에 비유를 한 거예요. 뭘 비유했어? 자기의 어떤 과제를 셀리그먼이 긍정적 삶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에우다이모니아, 이 긍정적 삶으로 나가기 위한 방법이자 이 해결법으로서 현대에는 이러한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행복을 찾으려면은 덕에 걸맞은, 그리고 그거에 올바른, 즉 우리가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의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덕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러한 삶을 영위했을 때, 그러한 행동을 실천으로 옮겼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중용 개념까지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과분하게 지나치지 않고 결핍되지 않고 시행했을 때 이러한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그게 결국 행복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셀리그먼 역시 불행의 원인을 완화하고 뭐 그러고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의 원인을 권장해야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에우다이모니아에서도 행복을 하려면 뭘 제거하라고 얘기 안 하죠. 그죠? 뭘 제거하라고 얘기 안 하고 뭐에 따라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셀리그먼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먼저 행복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셀리그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행복한 삶은 3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3가지다. 자, 첫 번째, 개인적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 이기적인 겁니까? 아니죠. 개인적 삶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뭘 추구해요? 성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성장을 추구하면서 몰입에 이르는 훌륭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단독자처럼 계속 내가 성장해야 된다,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보다 큰 대상에 있는 어떤 그러한 대상을 보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사는 거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나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보다 큰 게 뭘까요, 여러분들? 공동체, 아니면은 집단,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포괄적 개념들. 그런 나보다 커다란 대상, 뭐 자연도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우주, 태양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 자연에 봉사하는 거 뭐가 있겠어요? 자연을 뭐 청소하거나 클린하게 만들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존하게 하려고 노력한다든가, 뭐 야생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드킬 같은 거 많이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방해된다.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위험을 막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초목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존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것들도, 그런 개념들, 그런 행동들도 다 이런 거에 포함되는 거죠. 나보다 큰 대상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뭐 신체 발달 장애인이라던가 뭐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공간에 찾아가 가지고 봉사하는 거, 이런 게 다 뭡니까? 나보다 더 커다란 대상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세 번째가 핵심인데,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이거 단독자님 그냥 뻔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어쩔 수 없이 업무 관계로 부딪히고 섞이고 말하고 밥 같이 먹고 그리고 뭐 퇴근할 때 운 좋게 뭐 시간대가 삔또가 맞아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버스 같이 타고 집에 가면서 얘기하고 그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는 셀리그먼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같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게 바로 어울리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는 단독자가 일하러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코드 찍어주면서 얼마입니다 하는 게 어울리는 게 아닌 거다.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렇게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머리 싸매면서 뭐 카카오톡으로 파일 주고받고 어울리는 게 아니다. 뭐가 어울리는 거다? 같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뭐 같이 등산을 한다든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개념인지. 같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그먼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훌륭한 삶, 즉 관계, 일, 놀이 이런 거에 몰두하는 삶에는 지속적인 행복이 따른다. 근데 여기서 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단독자님 일은 아니라면서요. 일도 일 나름인 겁니다. 여러분들 일이라는 게 그런 어떤 프로젝트라던가 수단 목적이 있어가지고 어울리는 게 즐거워요? 그게 쾌락입니까? 쾌락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게 이게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첫 번째, 개인적인 성장에 몰두하고 몰입한다. 몰입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몰입한다. 두 번째 뭐예요? 나보다 큰 대상에 뭐한다?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단어를 써야지.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삶인데 어떤 어울림? 강제적 어울림? 의무적 어울림? 아니, 쾌락적 어울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울림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건 성장하고 몰입하는 거 좋다. 나보다 큰 대상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에는 그래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없다면 이게 아무리 잘 돼도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행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틴 셀리그먼 교수님이 봤을 때 사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교적인 사람들. 이거 사실상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단독자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폭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폭. 단독자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비사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교성이 없는 게 아니라 사교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말을 못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뭐 대화를 하는데 쭈뼛거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얘기 존나 잘해. 겁나 잘하는데 문제는 뭐야? 그런 거를 뭐 하는 거예요? Don't want to. I don't wanna communicationship with nearby person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I don't want to란 말이야. 근데 이러면 어떻다? 이러면 단독자야 안 된다. 어울려야지 네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상 셀리그먼 교수님이 지금 개인톡으로 지금 나한테 비난을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방금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셀리그먼 교수님이 야 내가 말한 거 이렇게 이상한 어줍잖은 화이트보드에다가 다루지 말고 너부터 좀 사교적인 인간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상 그러니까는 아무리 네가 즐거운 삶을 살려고 하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 언급하면서 에우다이모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걷고 정도를 걷고 뭐 중용을 추구하고 해봤자 뭐라고? 어울림이라는 게 있지 않는다면 서로 즐거움과 흥미를 공유할 수가 없다면 지속적 행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지속적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뭐예요? 바르후드 스피노자, 베네딕투스 데 스피노자가 말씀하셨던
지속적 행복, 즉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존재의 목적.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물질적인 부라던가 명예 같은 것들이 왜 결국에는 인간을 피폐하게 만드는가가 바로 지속적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금단 현상으로서 그게 중지됐을 때 가져오는 현자타임과 허무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네덜란드의 철학자 얘기까지 또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래서 사교 행사, 교제를 즐기면서 인간은 뭐 지적이고 정서적인 만족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네가 개인적인 성장에 몰입하고 세상, 너보다 큰 자연, 우주 뭐 이런 걸 탐구하고 보존하고 지키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고독사가 심각하죠, 오늘날에. 그럼 고독사가 왜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망가지면서 혼자 자살하고 죽습니까? 고독사, 말 그대로 셀리그먼 교수님이 얘기했던 사교적인 게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울증 혹시 걸리신 분들이 없으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자기가 약간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너나 좀 만나, 이 새끼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 우울증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만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